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 110페이지 한번 펼쳐보실래요? 자, 110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등기 신청행위가 나옵니다. 자, 등기 신청행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요거 한번 우리가 보시죠. 자, 등기 신청행위가 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예요? 등기 신청권이 파생돼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게 뭐예요? 등기 청권하고는 의미는 다르죠. 등기 신청권은 뭡니까? 사인이 누가 되고 하죠? 고가한테.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이건 뭐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냐? 사인이 누구한테? 고가한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공법상 행위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행위 오늘 개념만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와 있죠. 등기 신청행위는 누가? 등기 신청인이. 여기에는 밑줄을 다 가나요. 등기 신청인이 누구 간에 국가기관에게 등기소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 딱 정리해 둘 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법상 행위. 이걸 뭐에 살짝 뭘로 장난칠까요? 사법상 행위다.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할 거는 등기 신청권이냐, 등기 청구권이냐, 이걸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번으로 가봐요. 등기 신청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걸 등기 신청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 하나 딱 해놔요. 자, 등기 신청 능력은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등기소에 가서 말할 능력은 있어야 돼.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어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제 그 옆에다가 예를 하나 딱 들어놔요. 요 지문에 대해서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도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이렇게 써놓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요. 잠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 최소한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어사 능력은 있어야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어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 도자가 나온 게 포인트야. 도자가 나오는 게. 미성년자도 등기 권리자가 또 될 수 있고 의무자도 될 수 있거든. 그럼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 권리자야.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왜 불이익을 받는 자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연자가 도자가 나올 때하고 완전히 달라져. 그러면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이러면 X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음으로써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된다라는 거. 그럼 적어도 미성년자는 말할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요거와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최소한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어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행위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등기 신청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좋겠다. 어사 능력. 요걸 좀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거기 111페이지 뭐가 나오죠? 제3절 무슨 능력이 나와요?
당사자 능력 거기에다 행간편 쳐놓고 별표 5개를 다 켜놓으세요. 자, 우리가 등기 당사자 능력은 뭡니까?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 자, 저는 그러면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인간도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 요거 부분에 대해서 그 옆에다가 필기를 딱 해놔요. 등기 신청 능력하고 등기 신청 적격 이거는 다른 내용이야. 근데 한 끗 차이예요. 그럼 등기 신청 능력이고 여기는 뭐예요? 적격이라는 거야. 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뭐라고 써놨죠? 유아. 자, 유아 그러면 2살짜리 유아 앞으로 등기는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유아는 등기 신청 적격자야. 자, 유아는 그러면 2살짜리는 등기소에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유아는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결론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자꾸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에 정확한 개념과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화 시켜보죠. 읽어봐요. 유아는 뭐에 세자로 걸지만 미성년자 그럼 내자인데요. 미성년. 아, 그거 다행이네요. 그래도 유아 그러면 세자로 걸자 어린이 이런 거. 유아는 뭐예요? 자연인이네요. 자연인이야. 그러면 우리 법학에서는 뭐예요? 인하면 뭐예요?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이 있어.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인하고 법인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특별시 세자로 번지면 서울시 그러면 안 돼요. 공법인이 되네. 법인, 그죠? 제 2자로 번지면 뭐예요? 법인이야. 그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분은 뭐 자연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본인이야, 본인. 그죠? 우리 법학에서 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뭐라는 거다? 적격자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이제. 자, 개념 정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뼈한테 집을 팔아서 뭐 하기로 했죠? 매매하기로 했죠. 그러면 요 사람은 뭐예요? 요 사람은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요 2사람을 뭐라 그래요? 당사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당사자 능력 이렇게 되고요. 네 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 일단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등기 신청 적격자, 당사자 능력자,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해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념을 하나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매매죠. 매매죠. 이 사람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돼.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사인. 이 사람은 사인이죠. 그럼 사인한테 요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등기 청구권이야.
등기 청구권. 그러면 여기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제 개념이 정리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요구하는 자가 바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바로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 관계가 무슨 관계? 또 까먹었다. 항상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관계가 복잡해, 관계. 저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그러면 실체관계, 지적은 사실관계의 권리관계예요.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 민법하고 등기법은 무슨 관계일까요? 민법은 실체관계, 등기법은 절차관계라는 거예요. 절차관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요구하는 자가 뭐가 돼? 등기 권리자가 되고,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요 두 사람이 어디로 가죠? 저 등기소로 가죠. 등기소를 뭐라고 그래? 국가죠. 그럼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 뭐라 해요? 등기 신청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절차 관계야.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가 되고, 등기 신청권은 뭐라는 거야? 절차법상 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이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 오늘 요 관계들이 아주 중요해. 지금 요 관계가 소홀한 사람은 뭐에 결론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야. 사람 살다 보면서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관계가 무슨 관계다? 실체 관계. 요 관계가 절차 관계.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좀 이따 이제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의 관계. 그래서 요 111페이지는, 111페이지는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10표가 5개짜리야.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무조건. 그렇다면 당사자 능력을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봐봐요. 박찬원 상학회가 있어요. 좋아요. 박찬원 상학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문제가 생겼어. 왜? 세자로 원칙은. 우리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봅시다. 박찬호 장학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 노동신문은 뭐다? 그러면 공사에서 우리가 구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가 돈도 많이 들어가기는 해. 그러면 앞으로 통일될 때 생각한다면 북한과 남한이 소통이 안 돼. 그 소통의 목적이 있어. 남한과 북한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초, 중, 고 문제가 애들이 문해력이 안 돼. 문해력이 안 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써봅니다. 여기 봐봐요. 거미래. 우리 반장님은 청소 좀 하고 가세요. 청소 좀 부탁합니다. 담임선생님 이렇게 적었어. 근데 오늘 반장님 뭐라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하고 갔어. 그래서 다음날 와서 선생님이 야단을 막 쳐요. 왜 야단을 쳤을까요? 자기는 반장님은 금일이 뭔 줄 알았어요? 금요일로 알고 있었다고. 금일이 오늘 해도라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자체가. 지금 요즘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수학을 못 해요. 수학학원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학학원 가면 뭘 배워야 돼? 수학을 배워야죠. 근데 수학은 왜 그래요? 왜 수학 시간에 따로 1시간을 내서 수학학원에 뭘 가르쳐요? 국어를 가르쳐. 말 읽어보고 말을 해독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그제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 입학식이 있었죠. 입학식이 있었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가정. 그러면 가정에 가정통신문이 나가요. 중식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출석하세요.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카톡으로. 근데 막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와요?
저는 중국식이 싫고요. 아, 진짜 그래. 요즘 심각합니다. 심각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지금 뭡니까? 민법이 안 되고 등기법이 안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개념을 못 잡아서 그래요. 개념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걸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박찬호 정확히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바로 비법인이라는 거야. 자연인과 법인 등기 신청 적격자라면서 박찬호 정확히는 비법인이네. 그건 좋은 일이죠.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박찬호 정확히를 등기해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박찬호 정확히는 비법인으로서 특히 이제 다른 게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냐? 자, 등기 명의는 누굴 것 같아요? 등기 명의는 박찬호 장학회 자체가 되는 거야.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있어 없어?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등기소에 걸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신청자는 누가 될까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할까요? 바로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으로서 등기 명의가 등기 신청인이 불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 명의는 그러면 누구다? 박찬호 장학회라는 거.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가 돼요? 박찬호 장학회 뭐예요? 회장님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러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생각이 돼요. 자, 박찬호 장학회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신청인은 누구야? 신청인은 누구예요? 명인 신청인은 회장이죠. 명의는 박찬호 장학회야. 일체 불일체. 불일체하죠. 그럼 불일체하니까 뭐예요? 사용자 등록이 안 돼. 그러면 사용자 등록이 안 되면 어때?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신청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신청만 가능해? 방문 신청만.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줄을 다 끊어보라는 겁니다. 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란 자, 등기 절차상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줄쳐놓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그런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 요거의 의미를 잡아야 되고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은 권리 의무가 제출가 될 수 있는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며 A적으로 그러면 비법인 사단 재단도 거의 결론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박찬호 장학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 신청 능력은 어디에 가는 거죠? 등기소에 가는 능력이죠.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어사 능력은 있어야 돼. 근데 등기 신청 적격은 뭐다? 살아야 돼. 살아 있어야 돼.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 이게 적격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에 가서 이제 이 강글에서 뒷장을 넘겨서 뒷장을 넘길 필요가 없네요. 1번에 뭐가 있죠? 자연인 줄 쳐놓고. 자, 2번은 뭐가 나오죠? 법인 나오네요.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탄생되네. 요거 이제 따로 별표 3개를 딱 켜놓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한번 써둘 필요가 있어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 등기 명의는 박찬호 장학회 그 자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인 법인 박찬호 장학회 A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찾아봐요. 제3강. 자, 여기 봐봐요. 등기 신청 적격 반대말은 그래요. 부적격자. 어떤 사람 반대말 한번 뭐예요? 읽어봐요. 격적, 정신, 등기. 이렇게 읽는다.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 자, 속이 상해요. 수업 들어가면 뭐예요? 막 화가 나려고 그래. 본인은 모르겠지만 꽉 참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어디에요?
어디를 지나야 돼? 천호대교를 넘어가야 돼. 마포로 가려면. 떨어져 자살하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진짜요. 요즘 그래요. 요즘은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살벌해.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와 관련돼서 반대말은 부적격자. 그러면 부정하는 자, 부정되는 경우 요걸 알아두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잡아두자고요. 1번 뭐가 나오죠? 태아는 뭐예요? 자, 태아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게 태아예요. 자,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죠. 자연인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겼어. 태아. 요즘 뭐예요? 태아는 뭐예요? 태명은 어떻게 유치하게 져야 안 져요? 유치하게 져. 왜 그럴까요? 오래 살라고. 일단 뭐예요? 태명을 길동이로 해봅시다. 자, 이게 엄마예요. 엄마. 자, 어머니께서 뭐라는 거예요? 태명을 길동이로 져서. 길동아. 살아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네 앞으로 등기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지조건설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정지조건설에 따른다면 정지조건설 우리가 배웠죠. 줄쳐놔요. 자, 정지조건은 우리가 뭡니까? 민법에서 장차 발생이라고 배웠거든. 그러면 진짜 현재 상태에서는 등기가 안 되거든. 그래서 판례는 무슨 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어. 그래서 태명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근데 이게 학설과 관련돼서 헷갈리고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배제 조건설은 우리가 학설이 취하고 있어요. 옆에다 써놔요. 학설. 그래서 요거 히읗과 히읗을 연결해 놓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살아서 태어나면 차이가 없어. 봐봐요. 정지 조건설로 만약에 한다면 바로 길동이로 등기가 돼서, 자, 죽었어요. 태명이 사산됐어요. 어때? 등기 됐어, 안 됐어? 됐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어때? 말소 않는 번거로움이 생겨. 그래서 신문은 번거로운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판례는 무슨 조건설을 취한다? 정지 조건설을 취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태명을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급한다고. 그래서 정지 조건설을 뭐라고 그래? 인격 소급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학설은 봐봐요. 학설은 길동이로 이미 등기가 돼 있다라는 거야. 사산되면 어때? 말소돼요. 그러면 해제 조건설은 학설의 취함으로써 요거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요 태아와 관련돼서는 학설하고 판례의 다툼이 벌어져. 그래서 우리 그 학설은 알 필요 없고 여기 정지 조건설 현관편 써놓고 판례는 태명으로 등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걸 딱 잡아달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학교예요. 자, 학교와 관련돼서 요 옆에다가 학교 옆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영조물.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야. 학교 자체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요거 지우개죠. 요 지우개가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 지우개 등기해가지고 오세요. 진짜, 요즘은 진짜 가요. 내가 지우개를 가지고 등기관한테 갑니다. 요거 등기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등기관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걸어놔서 가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교명 자체는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옆에다 써요. 자, 뭐라고 써놓냐면, 자, 국립대학교가 있어. 국립학교가 있고요. 공립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있어. 자, 서울대학교는 어때요? 서울대학교 자체는 등기가 안 돼. 그러면 국립학교는 뭐다? 국가명으로 등기가 돼. 국가명으로.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누구예요? 국가죠. 그래서 뭘로 등기돼요?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공립학교. 자, 서울시립대학교 있죠. 서울시립대학교 자체로는 등기가 될 수 없어요. 뭘로 등기될까요? 서울특별시로 등기가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지자체명으로. 자, 사립학교, 연세대학교는 어때요? 사립대학교죠. 그럼 연세대학교 자체로 되지 않아.
연세대학교는 뭘로 등기되어 있느냐? 재단명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재단명으로. 그러면 재단명이 뭐냐? 연세대학교 재단은 한백이야. 그래서 한백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돈이 제일 많아. 서울대학교, 서울역 앞에 뭐예요? 재단법인이 있어요.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대우빌딩 건물 옆에 남대문 대우빌딩 바로 맞은편에 바로 뭐예요? 바로 재단이 있어. 자, 그러면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공립학교 뭘로 등기돼? 국가명. 공립학교는 지자체, 사립학교는 재단명으로 등기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주고, 그러면 자기가 성인이라면 이번에 대해서 국립학교 동그라미 쳐놓고 국가명 1호. 공립학교는 무슨 명으로 된다? 지자체명으로. 사립대학교는 재단명으로 등기된다. 자, 주출제됩니다.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제발 기본서 좀 해. 기본서요. 딴 거 보지 말고. 기본서가 제일 좋아. 기본서 자체가. 자, 그렇다면 이제 민법상 조합이네. 자, 민법상 조합 자체는 여기에다 써요. 옆에다가. 자, 자체로는 등기가 될 수 없어. 그럼 민법상 조합은 뭘로 등기되느냐? 바로, 그 옆에다가 이제 찾아 쓰기 싫으면 찾아서 써요. 조합은 전업 명의로. 민법상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가 돼. 자, 그러면 지금 조합이 조총이에요. 조합이야. 그래서 합의로 등기되는 거야. 총의로 등기되는 게 아니라 합의로 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농협협동조합 두 자로 번치면 농협으로 이제 법인. 자, 그래서 농협협동조합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인 중에서도 특수법인이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다만 있다 보면 가로 2번에 다만 그래서 여기다 줄잖아요.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진육협동조합은 법인이니까 그 자체로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밑줄을 딱 끊어서. 자, 근데 이제 민법상 조합 자체는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고. 자, 엄면 동료와 관련돼서 또 논점이 돼.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사례를 한번 써봐요. 자, 요 세 개, 요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자, 엄면 동료와 관련돼서 딱 잡아놔야 돼.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이 있고요. 경상남도 함양군,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구로동 조기 축구회. 자, 그러면 요걸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요 줄 쳐놔요. 자, 구로사동은 지자체가 없어. 지자체. 그래서 구로사동 등기는 요 자체, 구로사동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무슨 동령이라고 그러느냐? 바로 행정동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동리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요거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구로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청장. 요거 그러면 요 옆에 뭡니까? 요부터 당은 잘 순화 안 하고요. 여기는 광동구청장이 되잖아. 광동주차장 후보가 바로 옆에 선거 사무실이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체는 등기가 돼. 왜? 구로구청장 명의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가 있죠. 요 자체는 등기가 돼.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요 마천면은 등기가 안 돼.
그래서 없면은 100% 등기가 안 돼. 100%.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구로동 조기 축구에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미리 설명하고 왔어요. 구로동 조기 축구에는 박찬호 장학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구로동 조기 축구에는 뭐예요? 자,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구로동 조기 축구의 등기 명의는 누가 될까요? 구로동 조기 축구의 자체가 등기가 돼.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될까요? 구로동 조기 축구의 회장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거는 무슨 동? 행정동의. 요거 읽어봐요. 요거는 법정동의야. 바로 법정동의. 구로동 단위 지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거기 구미에서 뭐 저보고 조기 축구에 참석하라고 그러나요? 저 축구 잘 찹니다. 축구 좋아하고요. 그래서 구로동 조기 축구의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 박찬호 장학기하고. 그럼 이때 구로동은 구로동 단위 지역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거는 법정 동의가 되는 거야. 써요. 법정 동의. 그래서 법정 동의는 그러면 A적으로 등기가 된다. 그러면 동의라도 똑같은 동의가 아니야. 이거는 무슨 동의다? 행정 동의. 이거는 뭐예요? 법정 동의가 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딱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보죠. 자, 뭐라고 써놨죠? 엄면이야. 그러면 엄면 동그라미. 엄면은 100% 안 된다. 자, 그러면 다만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에서 이제 다만이니까 예적으로 별표 3개를 해놓고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이 동일하게 한 경우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무슨 동의다? 꼬리표를 붙여 무슨 동의? 법정 동의가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엄면은 100% 안 돼요. 동의는 A 조건이 있다. 뭐예요?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읽어봐요. 구로동 조기 축구에. 그럼 이거는 무슨 동의가 되죠? 행정 동의. 이거는 안 돼요. 지자체가 안 돼서 구로동 조기 축구에는 무슨 동의가 된다? 법정 동의. 그래서 엄면 동의와 관련돼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고,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전자신청 찾아봐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113페이지야. 자, 113페이지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봐요. 자, 요 정도 우리가 잡아 놓으세요. 자, 그러면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방문 신청과 뭐가 있죠? 전자신청.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자주 출제됐는데 요즘은 한 개 지문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별표 하나라는 것은 지문으로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왜요? 옆에다 하나 딱 써요. 자, 첫 번째. 자, 사용자 등록이 가능해야 돼. 사용자 등록은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해야 돼. 만약에 사용자 등록이 안 된다면 자,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면 뭐에 비밀번호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해야 돼. 다만 결론적으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두고 사용자 몇 자예요? 사용자 몇 자? 세자. 그래서 이 기간은 3년이야. 3년 지나면 재등록을 해줘야 돼요. 몇 년 있다? 3년. 그러면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돼요? 미리 사용자 등록이 돼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사용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한다면 어때요? 사용자 등록은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정해야 돼. 그러면 등기소에 미리 직접 출석해야 돼. 무슨 출석? 직접 출석.
직접 출석해야 돼. 전자신청을 하게 되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야 돼. 근데 지금 전산화돼 있어야 안 했어요? 전산화돼 있죠. 어느 등기소나 가능해. 그러니까 제가 강동구에 살고 있다 해서 마포구에 가서도 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데 가서 하면 돼. 가까운 데. 그러면 직접 출석이야. 관할의 제한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전자신청을 했어. 그러면 전자신청은 누구의 밥그릇이에요? 누구의 밥그릇? 자, 계약서의 밥그릇은 누구? 공인중개사. 등기의 밥그릇은? 등기의 밥그릇은? 법무사의 밥그릇은? 바로 등기야, 등기. 그러면, 이거 좀 그러면 변호사 밥그릇이야. 자, 변호사, 법무사를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자격자 대리인이야. 자격자 대리인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저는 갑성이에요. 갑성이는 뭐예요? 강사죠. 강사죠. 저는 대리 신청할 수 없어. 그러면 대리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격자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알아줄 거는 하나만 알아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자신청 신청인가 명인이 뭐야 돼? 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돼. 그럼 비법인은? 비법인. 아까 박전호 장학회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럼 비법인 박전호 장학회는 그러면 무슨 신청을 해야 돼? 방문 신청. 그래서 여기에 딱 정리를 해둬야 돼. 오늘은 참 좋은 시간이야. 오늘 요 이후로부터 저기 끝까지 한번 훑어보는 거거든. 이제 배울 만큼은 다 배웠어,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자신청. 그럼 오늘은 요 정도. 등기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뭐가 있다? 전자신청이 있다. 자, 그렇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등록 요걸 한번 줄쳐놓고요. 낙선하도록 하라고. 자, 등기신청이 당사자 또는 대리는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 처리제를 이용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무슨 등록을 해야 돼? 전자신청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그럼 여기 전자신청에서 가로 1번에 찾아서 바로 요 세 번째 요 부분을 찾아봐요. 다만 찾았죠. 책을 읽을 때 이런 걸 읽으라고. 다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박찬호 장학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무슨 신청이 가능해? 직접 방문 신청을 해줘야 돼. 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잡아두면 돼요. 그래서 전자신청. 오늘은 요 코스에 대해서 딱 정리해놓고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보면 사용자 등록이 여기하는 몇 년이다? 3년. 이렇게 이제 잡아서 정리 정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서 제5절이라는 게 있어. 제5절 찾아봐요. 찾았어요? 자, 5절 114페이지네. 여기에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걸 하나 잡아놔요. 뭐예요? 여기에다 줄여놓고 114페이지 공도 여기에다 하나 딱 써놔요. 옆에다가. 당사자 신청의 동료 두 종류가 있어. 자, 일단 요거부터 우리가 딱 왁구를 짜놔야 돼.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가 있어. 원칙, 공동, A가 단독.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요? 단독 신청. 매년 출제가 된다고. 별표가 3개짜리야.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으면, 저희가 낙서를 한번 하고 가라고. 1번,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다 줄을 딱 꺼놓고, 공동신청의 원칙.
자, 그러면 우리가 A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요거 부분에 대해서 뭐 등기 청구와 신청권은 뭐 우리가 이미 했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단독 신청 페이지로 봐서는 찾아요. 몇 페이지죠? 116페이지. 별표 5개는 하나. 자, 선생님, 저는 뭐예요? 다 하고 싶어요. 하지 마. 일단은 마음에 딱 정립을 해놔야 돼.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러면 단독 신청은 뭘 언제 때 하느냐? 요것만 원리를 우리가 잡아 놓으라고. 자, 첫 번째. 자, 거기 옆에다 써놔요. 첫 번째.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존재하지 않으면 뭘까요? 존재하지 않으면 혼자가 아니죠. 그러면 단독 신청이네.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이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얘를 자기가 생각을 해두라고. 읽어봐요. 상속 등기. 자, A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이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무슨 등기가 되죠? 상속 등기. 그럼 상속 등기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래서 A를 하나 딱 써놓으라고. 상속 등기. 아, 그렇구나. 자, 두 번째. 자, 우리 등기부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 가부, 얼부. 표제부는 어때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니까 뭐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표제부 등기. 그렇죠. 표제부 등기. 자, 그러면 읽어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렇죠. 멸실 등기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죠.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면,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면 진정성 보장, 자, 진정성이 보장되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돼.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면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 진정성이 확보되면. 그럼 수용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돼.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고요. 그러면 등기 진정성과 관련돼서 대표에 우리가 요 놈이 제일 속을 썩여. 뭐예요? 판결.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자, 일단은 요 정도 딱 적어놓고, 자, 그러면 딱 적어놓고 판결에 의한 등기를 찾아봐요. 찾았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찾아보라고. 1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몇 페이지? 117페이지. 판결에 의한 등기.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자, 일단 요걸 나가기 위해서는 그 메뉴에다가 딱 뭐예요? 종류를 알아야 돼요. 판결의 종류. 확정 판결의 종류. 그동안 내국은 쌓아왔어요. 위에다 써요. 일단 판결의 종류는 알아야 돼. 무슨 판결이 있다? 확인, 형성, 이행, 확인, 형성 판결. 자, 판결의 종류도 모르면 경매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민법, 등기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서 제일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행, 확인, 형성이야. 방망이 몇 번 두드려요? 3번. 그렇죠. 무슨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이라.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적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적어놓고 딱 기억을 해보죠. 자, 이제 이해를 하자고. 자, 봐봐요. 여기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 거 있어. 뭐가 될까요?
강제 집행력이 있는 판결이 있어. 따로 집행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어. 뭐가 될까요? 바로 이행 판결이지. 이행 판결은 이행하는 자체죠. 근데 봐봐요. 확인 판결은 확인만 해놔서. 그래서 요거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돼. 형성 판결도 부여받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판결이한 등기에서 그러면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아니죠. 이행 판결. 이행 판결.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리해놓고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야. 단독이라고 써놓고 확인 판결은 공동 신청이야. 형성 판결도 공동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형성 판결 중 또 아주 나쁜 놈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A적으로 단독 신청이야. 왜 그럴까요?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 두 사람이 두 필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공유하고 있다면 몇 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A라는 사람이 5분의 4래. 아주 나쁜 놈이야. 자기가 5분의 4래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5분의 1이죠. 법원에 가서 한 붙어, 안 붙어? 붙죠. 붙으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붙어요. 그러면 판결문에 만약에 A가 성소하면 얼마만큼? 5분의 4. 그러면 패소하면 얼마만큼? 2분의 1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럼 판결문에 봐라. 판결문에 각각 지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A가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판결문에 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A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걸 찾아서 밑줄을 한번 그어볼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판결서는 누가 대조해요? 성소한 자 대조. 그렇죠. 성소한 자 대.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판결이 한 등기는 성소한 자만이 원칙적으로 가능해.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얘가 골치 덩어리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봐봐요. 성소하면 얼마만큼? 5분의 4. 패소하면 2분의 1만큼.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성소한 자도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소한 자, 패소한 자 가능해요? 그러면 성소한 자를 두 자로 원치면 성소한 자를 두 자로 간다. 성자 이런다고. 패소한 자, 패자 이러면 안 돼. 성소한 자를 원고, 패소한 자, 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고, 피고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자,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고. 그럼 판결이한 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저기 1번에 줄을 딱 끊으라고. 117페이지 1번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1번 뭐예요? 원칙이 누가 신청한다?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만이. 그래서 자, 요거 있죠? 117페이지.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이제 행간편을 잘라요. 25조 사항의 판결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다속하지 않아요. 자, 판결의 등기는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판결은 피고에 대해서 등기 신청의 의사 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 즉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만 여기 있네요. 요거 시험의 하이라이트야. 그래서 다만 별표 3개 놓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요? 형성 판결이죠. 그러면 A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그래서 행간편 딱 전하라고. 단독. 자, 그러면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 여기 이제 암기 코드를 만들어라. 아주 자주 출제돼서. 읽어봐요. 읽어봐요. 공단. 그렇죠. 그래서 불호공단. 공 나오면 단으로 빠져. 그래서 말씀 잘 하시겠죠? 자, 요 정도 딱 정리해 주셔야 돼. 그러면 이건 이제 책을 읽기 전에 뭐다? 혼자서 책을 무조건 읽어 나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자, 기초공사를 좀 하자고요.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읽어요. 단독, 공동.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A적으로 미쳤어요. 단독 신청. 그래서 공단.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어제는 독방에서 혼자서 촬영하더라고. 외롭더라고요. 독방에 앉아서 그러니까 오늘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막 흥분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소중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강사는 뭡니까? 한 명이 있다고 그러면 짜증을 내는데 한 명이 다 소중한 강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선을 다해줘야 돼. 우리 학원의 취지는 뭡니까? 소수 정예 학원이야. 그래서 한 명이라도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는 거 이거죠. 그런 취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들려서 나중에 뭐예요? 강력한 뭐가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는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 뭐예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뭐예요? 100만 원이든 다 소중한 돈이라는 거. 그 의미는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판결에 대한 등기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에 대한 등기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잡아주시면 돼. 일단 이번 달 고서에서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21페이지로 가요. 자, 책장 넘기 전에 저도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찾았죠? 이게 또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 저번에 세팅을 해놓으라고 그래서 그 위에다 요걸 하나 딱 써요. 제3자에 의한 신청 옆에다가 자, 이거부터 먼저 해오라고. 이것만 해오더라고. 나머지는 이해. 나머지는 이해입니다. 자, 그럼 제3자 관계, 관계와 관련돼서 원칙은 무슨 신청? 당사자. 당사자. A가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 그래서 포괄 승계인 등기 워낙 자주 출제돼요. 오늘은 개념 잡고요.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 신청. 요거는 나올 때가 돼서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하나를 해놓고 대리는 무슨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그래서 일단 그러면 포괄 승계인 등기에 대해서 요 개념 잡고 채권자 대의 신청에 대해서 개념을 잡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속인에 의한 신청.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이제 들어가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면, 요 앞에다 하나 써요. 요 앞에다가. 자,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 워낙 민법에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개념 설명하고 또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이가 아버지고요. B가 아들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럼 아들이 뭐 되죠? 상속이 되네. 그래서 상속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거는 주체가 달라요. 매매입니다. 이 사람 매도인, 매수인. 이거는 매수인이 돼. 근데 매도인이 완전하게 의무를 못했어. 이전 등기도 못하고 대금을 직도 못했어요. 그러면 A가 돌아가셔서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 없어? 있다고 해야 돼요. 없으면 성립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물과 A 다시가 되네. 그러면 요 자식이야, 자식. 그러면 요 사람은 뭐가 되죠? 상속인이네. 그러면 당사자는 A와 B죠. 그럼 A 다시는 제3자거든.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라는 거야. 이때 상속인 등기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공동 신청이 되겠죠. 이때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상속인하고 상속등기하고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그래서 맨비가 뭐로 바꿔라? 포괄 승계인 등기로 바꿔라.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등기를 어떻게 해가야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자식아 다이렉트로 등기해줬죠.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죠.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야.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특별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27조에는 포괄 승계인 등기를 그대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이건 단독 공동 단독 등기 필정을 제출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는 단독 공동 그래서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를 무슨 승계인 등기다? 포괄 승계인 등기. 거기에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인, 그러면 항상 뭐라는 거예요? 상속인 등기인지 상속 등기인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상속인은 등기 신청이란 등기 원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권리자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비상속인을 가름하여 행하는 등기 신청을 말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래 신청인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신청인은 누구예요? A다 하시죠. 등기 의무자는 누구야? 아버지죠. 일체, 불일체. 불일체. 원래는 각하해야 돼. 각하하자는 A 조건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자, 29조. 7호 제외. 적용 제외.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7호가 뭐냐면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뭐라는 거? 일치하지 않으면 7호로 각하하게 돼 있어. 각하라는 것은 바로 거부 처분이야. 근데 우리 29조 7호 단서에 보면 뭐예요? 상속인 등기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자, 그럼 오늘은 여기 봐봐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그러면 줄줄이 읽혀져.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암기를 하나 해놔요. 자,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그래서 밑에다 써놓고 암기 코드를 만들어놔. 바로 여기 읽어요. 인, 공.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인, 공.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행 판결은 단독이야, 공동이야? 단독. 그래서 2단. 이행 판결 2단. 얘네들은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행 판결은 단독, 2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공단. 그렇게 해서. 워낙 자주 지금 이렇게 암기를 해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포괄 승계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그렇다면 대의 신청을 찾아봐요. 대의 신청. 있어요? 자, 대의 신청 중에 뭐가 있어요? 122페이지. 채권자 대의 신청. 별표 하나 더 켜놓고, 나머지는 안 해도 돼.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워낙 중요해. 자, 채권자 대의 신청. 여기 나와 있네. 페이지로 봐서는 몇 페이지? 122페이지에 나와 있네. 자, 그렇다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다시 한번, 쓸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그러면 쓰기 싫으면, 이렇게 잘라요. 줄 쳐놓고 이렇게 쓰기 싫으면. 자, 신청은 누가 해요? 신청은 얘가 하잖아. 그러면 화살표나요. 채권자가 하네. 채권자는 뭐예요? 제3자.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읽어봐요. 등기 신청인.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될까요? 채권자. 등기 명의는 누가 될까요?
채무자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의 개념을 잡자고. 등기 신청은 누가? 채권자 자신의 힘으로 행사하고, 등기 명의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채권자 대위 신청이야. 청구권일까요? 신청권일까요? 자꾸 헷갈려. 여기 일까요? 신청. 그래서 법적 성질은 옆에다 써놔요. 등기 신청권이야. 신청권이야. 자, 요걸 잡아야 돼. 등기 청구권이 아니야. 채권자 대위 신청은. 자,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의 신청인은 누구다? 채권자.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 명의는 채무자 명의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써요.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않는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 오리지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 그러면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게 바로 등기 완료 통지서야.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치해야 돼?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돼.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의 개념을 잡으라고. 그래서 요거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거 딱 정리해 놓고 나머지 이제 의 부분만 우리가 잡아보자고.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서 법 29조는 채권자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채권자 대위 신청을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다. 등기 신청은 누가 해? 채권자. 등기 명의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등기 신청권이라.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헷갈리면 이제 등기 신청권이라고 딱 써놔요. 여기 몇 회 때 나왔어요? 읽어봐요. 몇 회? 33회. 33회의 박스 문제로 출제를 했어. 다음 중 채권자 대위 신청을 설명한 거죠. 가로 안에 아니. 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바르게 묶인 것.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이번은 자꾸 개념을 잡아. 개념을 못 잡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봐. 봐봐요. 읽어봐요. 신청은 누가 해? 제3자.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채무자 명의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나중에 등기 신청권이라는 걸 잡아두고 여기 이제 하나 더 해보죠. 신청인은 누구야? 채권자. 등기 명의는 채무자. 등기를 요구한 사람은 누구예요? 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체법상 권리자. 이 사람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돼.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무슨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돼.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은 올해 33회 기점으로 해서 단독 문제로 출제되고 지문으로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는 그러면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지문으로도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는 있지 마. 저절로 돼. 저절로.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과 관련돼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다. 요 정도만 잡아두고.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맨 밑에 뭐예요? 거기 125페이지로 가봐요. 뭐가 있죠? 자, 대리인연 신청 찾았어요? 예, 대리인연 신청 찾았죠? 자, 좀 많잖아요. 대리인연 신청, 제3자의 신청이다. 그 정도. 그래서 우리 민법 정칙에 대리인 배우죠. 우리 어제 뭘 배웠어요? 채권법에서. 계약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그거는 똑같은 논리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번 달 목표는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봐봐요.
저만 잡아주면 이제 책은 저절로 읽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자, 머릿속에 꼭 잡을 거.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 등기 신청권과 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 등기 신청 방법은 매도나 돼 있다. 이원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그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원칙, 공동, A가 단독. 단독이 포인트야. 매년 출제돼요. 그럼 제3자의 관계에서 원칙은 무슨 신청?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에 한 신청. 그럼 여기에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무슨 의한 신청? 제3자에 한 신청. 대위 신청, 대표 선수. 채권자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제3자에 한 신청이다. 등기법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미쳐버려. 그러니까 딱딱 꽉고만 잡아서 문제 풀면서 계속 깨져봐야 돼. 깨져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법무사에서 꽃은 뭐냐? 법무사 시험에서 꽃은 등기법이야. 그러니까 법무사 무슨 보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어떤 등기법을 그렇게 축약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왁구가 짜져 있어야 돼. 짜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책장을 넘겨놓고 시작을. 자, 127페이지 제6장. 자, 그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